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그랜드 세이코 모델은 SBGP013입니다. 그랜드 세이코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죠. 하지만 1960년대 그랜드 세이코의 빈티지 모델을 몇 개만 이해하신다면 이 많은 디자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44GS, 57GS, 62GS입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빈티지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1960년대에서 70년대예요. 지금이 2021년이니까 60년 전의 디자인이란 말이죠. 이름 있는 명품 시계 브랜드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만들어진 빈티지 시계들을 보면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그런데 그랜드 세이코의 빈티지들은 지금 봐도 이뻐. 무브먼트도 잘 작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빈티지임에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아요. 사용감 많은 고물조차 100만원은 쉽게 넘어가고, 잘 관리된 빈티지들은 몇백만원을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디자인들이 시대를 앞서 나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인지, 아니면 클래식의 영역에 들어서는 시대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영속적인 디자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시계 업계에서 드문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랜드 세이코.com으로 접속을 해보면 그랜드 세이코는 엘레강스, 스포츠, 헤리티지로 나눠져요. 엘레강스는 제가 리뷰했었던 SBGM221, GMT나 SBGA293, 스프링 드라이브 같이 드레시한 모델이 속해 있고, 잠깐 스프링 드라이브의 초침을 보고 갈까요? 스포츠는 다이버를 기반으로 한 크고 화려하고 묵직한 시계들, 그리고 그 외 모든 것들이 헤리티지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했고 제가 리뷰했던 SLGH003 역시 헤리티지에 속해 있네요. 이 모델은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왔습니다. 디자인, 두께, 무브먼트, 퀄리티, 물론 가격대가 조금 세긴 하지만 완성도로 생각해본다면 동 가격대의 어떤 모델한테도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출시될 모델들도 몇 개가 공개되었는데 이번 리뷰는 이 시계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각설하고, 지금 그랜드 세이코를 대표하는 모델을 하나만 뽑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눈송이를 뽑는 분이 많을 거야. 그랜드 세이코를 전 세계에 알린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랜드 세이코를 대표하는 무브먼트는요? 그랜드 세이코는 독특하게 무브먼트의 메커니즘이 오토매틱이라는 특정 분야에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브먼트 선택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은 스프링 드라이브나 하이비트가 그랜드 세이코를 대표하는 메커니즘이 되었지만 10년 혹은 15년 전만 해도 그랜드 세이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메커니즘은 쿼츠였어요. 쿼츠가 강점인 브랜드였는데 브랜드 파워와 인지도 그리고 가격대가 상승하면서 무브먼트의 스펙도 같이 올라가게 되었고, 지금과 같이 쿼츠를 기반으로 오토매틱과 스프링 드라이브 세 분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계 시장의 판도가 빠르게 변하면서 50만원대까지는 사가와치가, 150만원대까지는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이름 있는 메이저 브랜드의 엔트리 모델이라도 15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 모델은 분명 상대적으로 저렴한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나쁘지 않을까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랜드 세이코는 다행히도 저가 고가 구별 없이 마감의 수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브랜드 내 급간을 나누는 데 있어서 무브먼트와 디자인으로 차별성을 두는 거지, 폴리싱을 대충 한다던가 브러싱을 약하게 한다던가 이렇지는 않아요. 마감에 강점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랜드 세이코로 시계에 입문하시게 된 분은 동급의 시계 브랜드의 마감 수준에 만족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메스티지 브랜드뿐 아니라 럭셔리 브랜드들조차 마감 부분에서 그랜드 세이코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브랜드는 많지 않아요. 물론 마감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시계의 전부는 아니긴 합니다. 언제 한번 제가 시계 퀄리티 비교 리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때 명확하게 브랜드 계급장 빼고 단순 퀄리티 비교로만 줄을 세워볼게요. 일반적인 럭셔리 브랜드는 무브먼트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대부분 오토매틱을 베이스로 한 시계들만이 존재하며, 쿼츠는 스위스의 오토매틱 명품화 정책으로 인해서 사라진 지 오래고, 수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랜드 세이코는 무시무시한 초침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스프링 드라이브와 괴물같은 스펙의 하이비트 오토매틱뿐 아니라
입문자들을 위한 쿼츠까지 열어놓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그랜드 세이코의 퀄리티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그랜드 세이코 쿼츠의 핵심적인 모델이고 신형이긴 하나 이미 유명한 시계예요. 구형인 SBGV221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새로운 모델명을 달고 나왔습니다. 시계를 만드는데 10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그랜드 세이코는 8에서 9 정도의 에너지를 다이얼에 쏟아부었어요. 글래스 아래 공간 내에서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자라츠 마감이 적용된 칼치멘즈. 자라츠는 지금 와서는 그랜드 세이코의 폴리싱 기술 이름이 되어버렸는데, 원래 자라츠는 독일의 살라츠가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변형된 명칭이죠. 많은 분들이 살라츠가 독일 폴리싱 머신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폴리싱 머신을 제작하던 회사 살라츠 게브라우더의 앞글자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회사고요. 스위스메이드 시계와 차별화된 핸즈와 인덱스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물론 폴리싱 장인들이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을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투자합니다. 핸즈를 보면 스틸이 빛을 먹어버리면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아주 매끄럽게 폴리싱된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인덱스를 하나하나 폴리싱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영상을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텐데, 이 원통을 돌리면서 여러 개의 인덱스에 대략적인 틀을 잡고 세부 폴리싱을 합니다. 그리고 도금을 하고요. 어떤 소재를 도금하는지는 모델마다 다르겠죠. 글래스 아래 공간만을 평가한다면 경쟁자가 없겠지만 케이스, 브레이슬릿, 버클 이런 부분들은 기대 이하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퀄리티가 올라간 건지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조차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300만원대로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시계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고가 라인에 사용되는 디자인에 고가 라인과 큰 차이 없는 폴리싱과 브러싱이 적용되었고, 미드 케이스나 러그를 보시면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잘 잡은 듯 합니다. 리뷰하면서 느낀 건데, 쿼츠가 마음에 맞으신다면 굳이 상위 모델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무브먼트는 쿼츠 9F85로 연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3년의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오토매틱과 비교 불가능한 넘사벽의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가진 무브먼트가 되었네요. 쿼츠는 광물, 석영입니다. 얼마나 고품질의 석영을 사용하느냐가 쿼츠 무브먼트의 오차를 결정하는데, 9F 이상의 쿼츠 무브먼트는 3개월간 테스트를 진행하고 통과한 것만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토매틱과 달리 쿼츠는 토크가 약해서 무거운 핸즈를 못 올려요. 대부분의 쿼츠 시계의 핸즈는 얇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랜드 세이코 칼침 핸즈를 다이얼 위에 올리기 위해서 별도의 모터가 2개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크라운을 한 칸 빼면 시간 조정, 독특하게도 시간이 1시간씩 점프를 하네요. 2칸 빼면 분을 조정하고, 데이트를 조정하는 스텝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과 분의 조정이 별도로 나눠져 있으면 정확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SBGV221을 구매했을 때 분명 지금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좋아졌어요. 브레이슬릿을 사진으로 봤을 때 유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러그 쪽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케이스와 러그 사이에 계곡이 있어요. 사이가 푹 들어간 디자인이라 실제로 유격이 거의 없지만 마치 유격이 있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보입니다. 이런 디테일 덕분에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조금 더 입체감 있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네요. 브레이슬릿은 전체적으로 브러싱이 들어간 스포티한 3연줄입니다. 거기다가 브레이슬릿의 양 끝단을 폴리싱으로 마감하면서 디테일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버클의 퀄리티 역시 정말 좋아요. 엔트리라 이런 곳까지 퀄리티를 올려줄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반적인 시계의 퀄리티가 훌륭하네요. 시계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시계 애호가들의 시계에 대한 지식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퀄리티를 포함한 디테일에 대한 정보들을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예전처럼 단순히 브랜드 이름값만 믿고 저퀄리티 시계를 고가에 판매하는 일부 럭셔리 브랜드가 버텨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트렌드와 퀄리티를 못 따라가는 시계 브랜드들은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랜드 세이코는 살아남을 것 같네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